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28번째 신묘일주에 관한 본성을 보겠습니다. 신금은 금의 음금이죠. 이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된 금이 아니라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금이라면, 신금은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수한 금의 기운으로 돼 있다. 마치 칼끝과 같다, 창끝과 같다, 면도칼 같다. 원래 금이 들어온 날, 예전에는 이제 금이 들어온 날에는 보통들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방 안에서 이제 독선 귀신하는, 기운이 센 날이죠. 기운이 센 날. 바로 신묘일에 태어난 분들이 그런 유에 속하겠지만은, 묘는 지장간이 갑과 을로 되어 있습니다. 갑목과 을목이 되어 있다. 신금에서 갑목은 정제, 을목은 편제죠. 편제를 깔고 앉아있다. 12운성상으로는 절지죠. 절지는 묘로 들어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본체가 없는 거죠. 신금의 본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부안해동할 수 있는, 자기의 주관이나 주체성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 부환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일지에 재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 욕망에 부합되는 일 위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는 일주가 신묘일주입니다. 지장간에 배속된 정제, 편제, 아주 단순하죠. 재로 되어 있는. 재라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기운입니다. 신묘일주, 특히 60갑자 일주 중에서 신묘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을 묻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금이라고는 물상학적으로 봤을 때 면도칼날과 같다, 칼날과 같다. 묘는 오장육부에서 우리가 인목을 담이라 그러고, 묘를 간이라 그럽니다. 간담이라 그러죠. 마치 칼끝 앞에 있는 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묘 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간이 좀 약한 것 같다. 특히 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 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주보다 상당히 그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금이 옆에 더 온다면 간질환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신묘일주들은 타고난 오장육부에서 간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취약하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 신묘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간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신묘일주는 갑과 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12운성상으로 절지에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본성계가 작동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아까 편제를, 을목을 극하는 기운이 신금이죠. 편제를 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간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 간이 상당히 약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편제를 극하는 거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낙천적이다, 좀 느긋하다고 할까요? 느긋하다. 편제라는 거는 빨리 반응하는 거고,
상당히 급함을 얘기하는 건데 극을 하고 있다. 편제를 극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느긋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편제를 깔고 앉아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신금이 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외형적으로 단순히 급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내용을 보면 본성은 상당히 느긋한 사람이다. 그다음 정제를 쓰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하다. 그렇지만 깊게 생각하는 어떤 사고계를 쓰거나 식상관이 와서 식신생재해주지 않는 한 일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단순한 본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신묘일주는 육식갑자 중에서 우리가 본태성 혈압을 얘기하고 또 본태, 타고남 자체가 간이 취약한 일주가 육식갑자 중에서 신묘일주입니다. 그래서 여명이나 남명이나 신묘일주들은 간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신묘일주는 되게 단순하죠. 뭐 바로 죄를 구하는 욕망계가 일주로 있다. 욕망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에 대한 욕망, 그 다음 어떤 육체적인 욕망, 뭐 성욕도 되고 식욕도 되고 수면욕도 되고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본성계를 가지고 있지만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편제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한 발짝 들어가면은 신금이 을목을 극을 하고 있으니 속으로는 느긋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하다. 신묘는 심리를 분석하기 이전에 간의 건강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자, 오늘도 신묘일주 법륜도에다 한번 집어넣어서 그분의 운을 한번 감명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1992년 1월 16일 법륜도 집어넣어 보니까 비견이 상당히 두텁게, 그 다음에 인성도 두텁고 토생금해 주는 기운이 세다 보니 상당히 자의식이 강하다. 이분의 어떤 운을 갖다가 감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법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신묘일주는 건강이 1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작용, 상승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하강운동, 기화됐던 물이, 금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화됐던 물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 수화되는 운동, 그러다 보니까 가라앉는 운동이죠. 그래서 자기 사주에 금기운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금태가가 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우울증이라는 거는 머리의 질환이 아니라 폐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끝이 자기 자신을 위해하는, 스스로 자살하는 어떤 그러한 경우가 폐가 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고요. 또 이렇게 수기운, 물론 시에서 수기운이 들어와 이 서슬 시퍼런 칼들의 예봉을 설기시켜주는 수의 기운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물론 시간을 대입 안 시켰지만은 요 상태로 봤을 때 연월 일로 봤을 때 금의 예봉을 피해갈 수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묘라고 하는 거는 간을 의미하죠. 오장육부 중에 간을 의미하는데 젊은 나이지만은 상당히 간이 취약한 어떤 법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월지에 이렇게
개수가 있죠. 개수가 있어서 조금은 설기시켜 줄 수 있지만 축토 속에 있는 개수는 물로서 쓸 수 있을 물이 아닙니다. 꽝꽝한 토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을 쓰기 위해선 화의 기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왔을 때 녹여서 쓸 수 있는 개수다. 그래서 신금의 예봉이 재성을 직접 극하기보다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임수나 개수가 와가지고 금의 예봉을 좀 무디게 만드는, 그래야만이 오장육부 중에 간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신금은 오장육부 중에 폐를 의미하는 거고 경금은 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폐대라 그러죠. 이렇게 금이 퇴가 돼서 설기되지 않을 때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금은 상승, 확산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축, 하강하는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명 1992년 1월 16일에 태어나신 이분의 법륜 구조로 보아 음식은 수의 음식, 수의 음식이라고 하는 건 고기로 돼지고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밥에다가는 검은 콩과 팥을, 콩팥을 보호해주는, 신장을 보호해주는 약, 차로는 녹차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떫은 맛이나 신맛의 음식을 먹어 방위로나 음식으로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오장육부 중에 간을 어떻게 튼실하게 보호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폐, 우울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의 질병이 아니라 폐의 질병입니다. 폐의 기운을, 센 기운을 빼주는 수가 용신으로 들어와 있는 분입니다. 수와 목이 희신이다. 수가 용신이라는 것은 천간, 대운에서 세운에서 천간의 수의 기운과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목의 기운이 왔을 때 이분의 건강을 낙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운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중첩태가 됐을 때 수로 설기시켜주는 것은 최고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묘일주, 심리적으로 본성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지만 신묘일주는 본성을 논하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주는 게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